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일 보러 다니다가 정규기간이잖아요. 좀 비를 만났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기대하는 바가 좀 시원하고 이게 침착한 거잖아요, 날씨가. 근데 더워요, 내리면. 지금 뭔가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한 면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상식이랑 맞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기대한 바가 맞지가 않아요. 물론 얘는 자연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지금 사람들이, 언론도 얘기 안 하고요, 요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유지될 현상인데요.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거 알고 나면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혼선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지금 정규기간 접수기간이 아니에요. 혼선을 뭘 드렸냐면, 시장이 대출 통제랑 대출 규제 때문에 팍 죽은 것 같은, 그리고 추석이 있으니까 9월달 막 7월달에 피크 찍고 막 꼬꾸라지는 것처럼 이게 설명이 길다니까요.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설명을 몇 시간 동안 들으셔야 돼요. 제가 괜히 뭐 라이브 강의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접수기간이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다녀보면은 요번에 대출 통제 때문에 이 데미지를 먹었어요. 근데 다 먹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서울 쪽에 좀 비싸진 데가 매물이 빠지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도드라진 거고요. 이번에 아마 추석 기간 동안에 거래량이 많이 빠지고 그게 조금 더 이어지다가 둔촌주공 입주 기간에 거래가 또 빠지겠죠. 원래 시장이 쉬어가는 게 정상인 구간인데요. 수급을 또 건드려 놨으니까 둔촌주공 입주 기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오늘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시장 나중에 데이터 보세요, 여러분. 시장 지금 원래 갈 길 가요. 원래 갈 길인데, 원래 갈 길이 좀 다운되는 길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7월달에 피크라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추석이랑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 있는 건 다들 아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갈 길은 맞는데, 그 앞에 수급을 또 꼬아놨다.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이미 나오고 있어요. 88 대책이 통했다, 아니면 가계대출 통제가 통했다, 이거 발표도 나오고 언론도 다룰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밸리 60억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원밸리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그럽게 제 얘기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저 친구 생각은 저렇구나, 요 정도지 막 감정을 섞을 분들은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그냥 그래,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요런 캐릭터 분들이 많거든요. 원밸리 60억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사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거 공무원분들도 보는 한국은행 거였나? 책에 나와요. 지금 사람이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자본주의에 살면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긴 적자 생존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게, 국영수로 대학 가는 걸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농구나 축구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입학 성적이 바뀌어요. 적자 생존.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얼마나 빨리 잘 적응하냐, 이게 승부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자동차를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어도 코끼리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이게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사회적 약속을 빨리 익힌 다음에 적응해서 지금 제일 중요시 되는 걸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거, 이게 적자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룰을 보면은 나뉘어요. 적응력이 다르니까. 부자가 있고 중산층이 있고 빈자가 있어요. 빈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이 있잖아요. 주택은 늘 부자들이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지어야 돼요. 중산층도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빈자들도 살 수 있는 집이나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돼요. 원칙은 이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의외인데요. 부자들의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제일 중요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부자들이 새로 지어진 좋은 집에 이사를 가요. 원베일리, 아리팍, 성수동에 막 그런 좋은 아파트 있죠. 거기로 부자들이 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건너편이잖아요. 뭐 압구정동 건너편, 삼성동 건너편. 그러니까 그쪽에 정비 사업을 하면은 부자들이 이동을 한다고요. 그럼 얘네가 이동하면 그 빈집은 어떻게 돼요? 중산층이 차고 앉는 거예요. 그럼 중산층이 이사 나왔죠. 그러면 아래측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병에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부자들이 이사갈 집을 지으면 욕을 해요.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베일리로 만약에 갔잖아요. 그럼 원베일리보다 더 좋은 거, 아니면 이렇게 어때요? 아리팡 옆이 원베일리죠. 원베일리 같은 단지가 입주량이 10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거기 다 잡혀요. 한동안 못 움직여요. 근데 그 10배 되는 입주량이 소화도 되기 전에 또 짓는다. 또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리팍이 원베일리로 이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원래 원베일리보다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연식적으로 지금 이것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아리팍이 비고 원베일리급 그 10배 단지로 다 갔다. 그러면 아리팍이 비었죠. 그럼 아리팍은 누가 들어가요? 중산층이 아리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다리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리팍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저 건너편에 왕십리에 살았다. 그럼 왕십리에 아래 있던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원베일리 같은 입주가 잘 없어요. 왜냐면 발작이 일어나요. 왜 발작이 일어나냐? 이거 제가 설명을 일부러 시간 빼서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 아까워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국의 제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제 얘기가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 얘기가 틀렸으면. 한국이, 여러분 외국 나가시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예요. 제 친구가 한 얘기인데 솔직히 저랑 친구니까 은어나 안 좋은 얘기도 쉽게 해요. 자기들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비읍시옷이래요.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들이 가장 비읍시옷이래요. 답이 없대요. 왜 짜증나게 하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영어의 사교육비는 제일 많이 들인대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게 뭔지도 모른대요. 점수 따기잖아요. 토익, 토플, 뭐 말하기 어쩌고저쩌고 막 시험이 막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영어 말하기잖아요. 이거는 따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진 괜찮은데 여러분 해외 드라마나 어디 유럽의 드라마 보면은 멕시코, 남미나 유럽 쪽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은 일본,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하면은, 인도 사람이 영어 하면 그 발음 아시죠? 독일 사람이 영어 발음하면 아시죠? 약간 좀 이렇게 군인 같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요. 지네 나라 사람들이 영어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냥 영어 하는데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은 미국인이 될 수도 없으면서 미국인이 못 돼서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저도 많이 겪거든요. 저 유튜브 하면서도 겪었어요. 영어를 하면요, 옆에서 참견질을 해요. 꼽을 줘요. 자기가 조금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 한 장이라도 뭐 더 알면은 그거를 말을 못해서 막 병에 걸려 있어요. 야, 너 영어 웃기다, 막 이런 식이에요. 비웃음, 돌려까기. 그러면서 은근히 난 미국 살아봤는데. 중국도 이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영국식 발음이야. 야, 쟤는 미국식 발음이야. 야, 쟤 발음은 전통이다. 쟤는 지방 유학 가가지고 약간 사투리가 섞였다. 이거 하고 앉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영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에 영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참견질을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가계부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건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당장 답변해 보세요. 1년에 가계대출 얼마 증가가 정상이에요? 자, 가계대출이 올해 9조가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조가 늘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국가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기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누가 듣보잡,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가계대출이 심각하대, 누가 경고했대,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이런지 알아요? 남이 대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든 못 내든 솔직히 알바세요? 솔직히 진짜 댓글 좀 달아봅시다.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그거 내가 부도 내면 여러분한테 피해 갑니까? 막 피해가 간다고 하겠죠. 얄팍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네가 못 갚으면 은행이 도산해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 하겠죠. 그거 개소리거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먹고 산다 이렇게 믿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내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먹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20%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뭐라 그래요? 구청 가가지고 네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아냐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내는 세금은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해요. 전부 다 남, 내가 아니라 남이에요.
영어도 간섭해, 가계대출도 간섭해, 남의 주택수도 간섭해, 남의 월급도 간섭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뭔가 정서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자 아파트가 안 만들어져요, 결론적으로. 그럼 부자 아파트가 안 만들어지고 집을 여러 채 못 갖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점점 더 원벨이나 아리팍의 집주인들은 그 집 한 채가 실거주일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 집 한 채가 전 재산일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원벨리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사갈 이유가 점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집값 떨어뜨려 버리면 다 팔지 않겠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는데 어지간히 경제가 안 좋지 않고서 파세요? 그럼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돈은 쉬워요. 야, 그거 가격 떨어지니까 팔어. 야, 너 전세 사러. 야, 너 그냥 월세 사러. 남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합쳐지니까 정치인들이 여기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단물을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옛날 시장에 비해서 원벨리는 지금 60억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60억이 나왔겠어요?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도 이 분위기에 갑자기 몇 억을 더 주고 60억을 왜 냈겠어요? 살 게 없거든요. 안 사면 되지 않냐? 돈이 넘치는데요. 돈이 넘치고 주거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거기 살고 싶어요. 와이프가 거기 살아보고 싶대요. 그냥 대출도 필요 없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안 짓는데요, 앞으로. 원밸리 같은 게 더 이상 안 지어진대요. 압구정도 재건축 언제 될 줄 알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위권 아파트의 신고가 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진짜로 댓글로 써주세요. 왜 상위권 아파트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하고 있는지 써보세요. 거긴 전세 까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대출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한 채밖에 못 갔잖아요. 이사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고가 랠리. 그 중간에 예전에 그래도 정상시장이었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그리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리가 돼요. 한 사람당 하나만 가진 집으로, 내 수준에 맞는, 내 주제에 맞는. 옛날처럼 이것도 얘기하면 다들 이제 막 난리를 치시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진 것보다 좋은 주거시설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내 주제에 맞는 집에 한 채씩 하나씩 야무지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멈춰요. 저 뇌피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럽 중앙국가의 수도에 공급이 멈춘 거예요. 유럽 중앙국가의 수도에 집값이 거의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월세입자, 지금 유럽 중앙국가 수도에 공공임대 있잖아요, 월세. 대기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8년. 8년 대기해야 돼요. 8년 동안 네가 어디 가서 살든 알 바 아니에요, 국가는. 왜냐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를 늘렸습니다. 다만 8년을 기다려라. 이거 한국 스타일에 딱 맞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서가 이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부자 동네 공급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현상이 퍼져요. 이게 안 퍼지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파트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이 남아 넘쳐야 돼요. 근데 지금 그쪽 방향이 아니에요. 집은 낡아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야 돼요. 경제적 이제 역성장,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요. 제정신인 정부 또는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오면 고치겠지만, 일단 현 정권에서 그거 기대하는 건 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현 정권이 그걸 고쳐주겠구나 아직도 믿고 있으면은 이거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면요, 부자 동네랑 아닌 데랑 지금 분위기 차이가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형태로 시장을 만들었지만
야, 다니면서 직접 보니까 기도 안 차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지금 힘든 곳은 지방 가면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의 부자 동네에 오면 그것도 말이 안 나와요. 막 여러분 막 4, 50억을 현금으로 내요. 이체 4, 50억을. 어디는 4억짜리 집이 안 팔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마 노도강에 집 5채, 6채를 팔아도 강남에 집을 못 살 거예요. 좋은 아파트. 왜 그러느냐? 안 팔리니까. 그리고 호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강남 집은 호가를 올려야 되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가면 6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거잖아요. 다주택자 없는 세상, 대출을 막아놓은 세상, 한 명당 한 채씩만 가진 세상. 그분들 자녀는 또 그 동네에 살겠죠. 그분들은 그 집 절대 안 팔 거예요. 공실로 두면 공실로 두지. 왜? 공급이 안 될 거란 걸 아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고 사회적인 얘기가 많아서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쉽게 국민 정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좀 이따가 내려야 되거든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 지금 잘 돌아가요, 여러분. 원래대로. 이젠 이해해 주실 테니까 원래대로.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읍시다. 들어가겠습니다.